네, 안녕하세요. 홍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는 필수 인증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래, 연구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 왜라는 것을 쉽게 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뒤에 이제 설립을 할 때 맞춰야 되는 인적 요건이나 물적 요건들, 이런 부분들은 딱 팩트를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연구 전담부서가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10가지라면 전담부서는 그 중에 한 7개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연구소하고 전담부서가 뭐가 다른지는 영상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사진 이따가 한 장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소를 통칭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우리 기업에서 어떤 연구 또는 개발을 할 때 연구 인력들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부서 같은 거죠. 연구개발 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이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기업부설연구소에 들어가 계시는 발령이 된 연구 인력은 법적으로 겸업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근로자를 뽑아서 그 근로자를 연구원으로 넣었을 때 그 연구원이 연구밖에 못하니까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에 한해서 또는 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해서 일정한 혜택들을 줍니다. 총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조세 항목, 두 번째가 관세, 세 번째가 자금, 네 번째가 인력인데요. 이 조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혜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관세는 뭐냐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뭐 연구 장비라든지 뭐 어떤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하게 될 텐데, 그 구매처가 해외인 거예요. 물 건너온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내잖아요. 세금 낸 거에 80%까지 연구소에서 필요한 연구 장비라고 인정받았을 때, 그럴 때 이제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게 관세 관련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금 관련된 혜택은 뭐냐면 기술평가 보증을 받을 때 연구소가 있으면 뭐 평가 점수를 좀 더 높게 받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R&D 지원 사업을 할 때요. 이거는 이제 요건 같은 건데, R&D 지원 사업은 회사에 연구소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금 관련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세 관련된 건데, 가장 큰 거는 인력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님들의 어떤 연봉을 그냥 다 합쳐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1억의 25%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매출에서 뭐 공제 빼고 뭐 빼고 비용 빼고 다 해갖고 나오는 과표 있죠. 과표에 세율 곱해갖고 나온 것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혜택이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최저한세, 법인이나 개인이나 전부 다 최저한세라고 있는데요. 그 최저한세를 법적으로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2월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받을 수 있는 인력세액 공제 25%는 정말 어마무시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제 생각은 25% 감면 혜택이 되게 큰 거긴 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소라는 게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은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 또는 개발 능력들을 잘 연구하고 다듬어서 그것을 어떠한 산출물로서 시제품이나 또는 상용화 또는 특허라는 것으로 산출물을 내놔서 이것이 우리 회사의 어떤 이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반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개발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연구 부서인 거고, 그분들은 그러면 그 일만 해라 라는 것 때문에 정부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건데, 그 연구소의 인력세액 공제 25% 때문에 연구소를 만든다? 그것보다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템을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라는 의미로 연구소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연구소를 설립할 때 요건이 있는데 그 인적 요건이 있고 물적 요건이 있어요. 인적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 학사 이상, 자연계 4년제 이상, 자연계가 아니라 뭐 전문대를 졸업하셨다 그러면 전문대 2년 졸업하시고 2년에 동종업계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4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를 졸업을 하셨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4년의 동종업계 경력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도 있는데요. 자격증이 필수 요소는 아닌데 대학교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연구원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등급이 있는데 산업기사부터 맨 위에 이제 그 기능장 자격증까지 있는데요. 그 표도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동종업계 경력 4년이 필요하고요. 그 위에 이제 기사 자격이 있으면 동종업계 경력 2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제 자격증 요건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구소냐 전담부서냐, 또는 우리 기업이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뭐 벤처기업이냐 창업기업이냐에 따라서 인력을 맞춰야 되는 그 숫자가 또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쭉 설명드리면은 또 막 복잡하실 거니까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물적 요건이 있는데요. 물적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바닥과 천정이 붙어있는 벽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출입문이 있는 별도의 독립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우리 회사가 작아요. 뭐 평수가 작아서 50평방미터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파티션으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실무에서 보면 그런 파티션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별도의 독립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문이 있고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붙어있는 벽체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 신청할 때 연구 기자재 적는 목록이 있는데요. 연구 기자재라 하면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연구할 때 쓰이는 그런 연구 장비들을 얘기하는 건데, 컴퓨터, 노트북 뭐 이렇게 적으시는데요. 인정 안 됩니다. 뭐 F&B 회사라고 한다면은 뭐 오븐기, 실링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기자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 기자재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또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잘 체크를 하셔갖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 찍어갖고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하는 방법들은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연구소는 선설립 후 신고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요건 맞추시고 물적 요건 맞추시고 연구소 이제 현판 붙여 놓으셔서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연구 기자재들 다 준비를 해 놓고 우리 연구소 만들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하고 올리는 거예요. 제가 연구소를 신청하다가 최근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게 있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풀어서 연구소 다 설립 인가가 나왔는데요. 2년제 학사 졸업을 하셨습니다. 동종업계 경력은 많이 있어요. 2년제 학사 졸업증명서를 내니까 거기에 자연계인지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과 이름은 자연계 과인데 자연계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코이타에서 이게 자연계임을 입증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자연계임을 어떻게 입증하죠? 이제 거기서도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왔을 테니까 또 막 헷갈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이제 풀어낸 게 뭐냐면, 우리 연구원분이 받았던 수업의 목록을 봤어요. 거기에 자연계와 관련된 어떤 수업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보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저도 뭐 연구소 뭐 한 번, 두 번 해본 게 아니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좀 풀어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이공계도 자연계인가요? 예, 자연계입니다. 디자인과 졸업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과를 나오신 분은 디자인 연구소라고 따로 있어요. 디자인 연구소에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대표자도 연구원이 될 수 있나요? 네, 창업 3년 이내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교육할 때 원데이 특강 때는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그 연구소에 관련된 Q&A 42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거의 뭐 연구소는 마스터한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은 연구소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증 관련된 게 되게 많습니다.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정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영상에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